오늘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으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9가지 증상 중에서 5개 이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버림받는 거 무서워요. 거부당하는 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우리 경계선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만 인사를 밝지 않게 하거나 조금만 불친절하거나 조금만 거절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정한 인간관계. 요건 경계성 성격장애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계선들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야. 처음에는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끌려가지고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을 다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히 높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약점만 보이면, 조그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바로 돌아서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차갑게 돌변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하고 티끌보다 못한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정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나는 누구인 거잖아요. 거기에 그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진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하지를 못해요. 어느 날은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래서 계속 수시로 진로를 바꾸고 나의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경계선들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걸 잘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다 이러면 아무하거나 쉽게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갑자기 난폭하게 운전을 하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고가의 물건을 막 쇼핑을 하기도 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다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되풀이 되는 자해 행동입니다. 우리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 때나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 자해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계선들이 자해하는 이유는 보통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너무 모호한 거야. 나를 너무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피를 흘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걸 느끼고 싶어서 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 정체성의 혼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섯 번째로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아주 작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극심하게 우울하고 좌절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나락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아요. 금방 또 정상으로 올라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게 훅 지나가고 나면 난 도대체 정신병자야? 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좀 들겠죠. 일곱 번째는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습니다. 텅 빈 것 같다. 내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는데 그런 상태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좀 부담을 느끼죠. 그 사람의 공허함을 내가 채워줘야 될 것 같잖아.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또 혼자가 돼. 그럼 또 공허해.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빈번한 분노 표출과 공격 행동입니다. 우리 경계선들은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그냥 앉으면 사람들을 쉽게 욕하고 쉽게 비난하고요. 불평이 많아요. 욕을 많이 합니다. 거의 보통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쌓여져 있는 기본적인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싸우자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은 몸싸움도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우리 경계선들은 수치심도 느끼고 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사과합니다. 비굴하다 싶을 만큼 엄청나게 용서를 구해요. 아홉 번째는 일시적인 정신증적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증은 조현병 같은 거잖아요. 근데 경계선들도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다. 혹은 누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이런 어떤 편집증적 증상이나 해리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정신증은 아니에요. 진짜 조현병 취급을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정신증은 이게 지속적이고 장기간 나타나는데 우리 경계선들은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일시적으로 단기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보통 애착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끊어졌을 때 사별, 이별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혹은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걱정할 때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같은 증상을 갖지 않아요. 하위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른데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축형 경계선 성격장애예요. 이 사람들은 좀 순종적이고 온순해서 경계선처럼 안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타인과 부딪히기를 피하고 만성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웬만하면 피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 중요한 타인하고만 애착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인간관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두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마음은 순종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위축형들도 그 의존하는 대상에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경계선은 똑같이 조그만 약점이 보여도 금방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요. 분노가 나와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을 못해요. 우리 위축형은 분노를 표출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분노를 자기에게 풀어요. 나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형식으로 분노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충동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종잡을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현란하게 치장을 하기도 하고 너무 오바스럽게 쾌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자 노력을 해요. 이 사람들은 계획성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 별로 예상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부를 받을 확률이 커요. 세 번째는 분개형입니다. 말 그대로 분개, 분노, 불만 표출이 많은 거예요. 성격이 고집세고 완고하고 차갑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반항적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거부당하는 거 두려운데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예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굽신거려야 돼. 그 자체가 너무 싫어요. 굴욕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의존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화를 냅니다. 네 번째로는 자벌형입니다. 자벌, 말 그대로 나 스스로를 벌하는 형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고 관심받고 싶지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의존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어. 거기에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존하는 대상에게 증오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가 감정을 갖는 거야. 너무 좋은데, 의지하고 싶은데, 관심받고 싶은데 증오심을 같이 느끼는 양가 감정을 갖는다. 근데 아까 분개형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화를 내요. 자벌합니다. 스스로를 버려요.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노를 표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벌형은 겉으로 볼 때 좀 사교적이고 친절하기도 해요. 근데 마음속은 분노가 들끓고 있어. 적개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겉으로 친절해야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성장 과정만 살펴볼게요. 우리 경계선 성격장애는 어렸을 때 충격적 사건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외상이라고 하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성적 학대가 가장 영향이 많습니다. 그 외에 신체 학대나 언어 학대도 영향이 큽니다. 학대를 받고 자라는 아동들은 보통 그 가정의 분위기나 그 주변 환경이 무관심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았어도 그 후유증으로 뭔가 케어가 안 돼, 처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다시 학대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게 된다면 미움, 적개심, 분노 이런 걸 느껴요. 저 사람 날 버렸다. 이런 마음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헤어진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나를 무시해. 정서적으로 이별한 거나 다름없어. 어떤 교류가 없어. 나를 이렇게 무관심해. 그러면 똑같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비일관적인 태도, 변덕스러운 태도.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어느 날은 이거를 그냥 뭐 긍정적으로 대하는데 어느 날은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아,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정체성의 혼란부터 시작해서 정서의 혼란, 모든 혼란을 겪기 시작하고 양가 감정을 갖게 되고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경계선 성격장애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우리 경계선은 거부와 관련된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도식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했잖아요. 거부를 당했던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나를 버릴 거야. 저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사람이란 원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나는 본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자가치료법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껏 영상 봤는데 못 고친다고 이런 느낌 받으실까봐 조금 마음이 아픈데 치료는 되죠. 근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지적 치료라고 현재 내가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현상,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하면 되는데 재구성적 치료라고 인격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서 인격을 성숙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근데 성격을 재구성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이건 경계선 자체를 그 뿌리를 뽑겠다 이런 치료잖아요. 요거는 조금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4년을 잡아야 된다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년에서 10년까지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적 치료는 상담사가 경계선을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 치료의 동기가 강렬해야 돼요. 왜냐면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고통이 따르거든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도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 동기가 강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경계선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확산되는 추세이긴 한데 약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사하고 심리상담사하고 동일 인물인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동시에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경계선은 내가 이상화시키는 한쪽 사람에게만 쏠리고 나머지 한쪽 사람하고는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뭐 효과가 없겠죠. 또한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성격장애 중에서 입원 빈도가 가장 높은 게 경계선이에요. 왜냐면 막 아무 때나 자해하고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는 잠시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입원했다고 해서 경계선 싹 나아가지고 퇴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극심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좀 누그러지면 비교적 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퇴원을 하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경계선인가 봐. 어떻게 자가치료가 안 된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향과 성격장애는 다른 거예요. 나한테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성격장애라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장애로 진단하는 건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예요. 전문의도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가 어려운 게 성격장애예요. 특히 경계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좌절하시면 안 되고 나한테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 보시면서 순간순간 체크하면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